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사지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 66회 한능강 기본 문제풀이 시작할 건데요. 예전보다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3-4문제 정도는 좀 꽤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가상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적절한 것은 역시나 농경과 목축이 나오고 있고 신석기 시대를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청동방울 청동기겠죠? 빗살무늬 토기, 이것이 신석기가 되겠고요. 철제 농기구는 철기, 그리고 거친 무늬가 오른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2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2번 보시면 여러 가들을 별도로 사출도로 다스린 이 나라, 사출도 나오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부여하면은 제천행사 부여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무천. 자, 그럼 1번 부여영고,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에 신성적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소도는 사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 혼인풍습으로 민면의례제가 있었다. 옥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책화, 이것은 동해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광개토대학릉비를 만들었대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천도를 했고 한성을 함락시켜서 한강을 차지했던 왕, 바로 장수왕이죠. 자, 그래서 2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 견우직녀 만났대요. 자, 비가 많이 오고 슬퍼서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식으로 7월 7석이죠. 4번으로 풀 수 있는 세시풍속 문제였고요. 자, 5번 보시면 부여야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여로 도읍을 옮긴 가이가 도읍으로 정한 부여, 자, 부여천도를 한 것은 바로 백제성왕이죠. 자, 그러면은 성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왜 칠지도를 보낸 건 근초고왕이죠. 자, 그리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동진으로부터 이제 마라난타가 불교를 받아들였던 거 침류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신라를 공격하여 대여성을 점령하였다. 요건 좀 어려운 선지가 될 수 있는데 의자왕이고요.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을 되찾았다.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죠. 자, 6번 보시면은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고구려가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멸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668년 왜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였다. 663년으로 백제 부흥운동이 진압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 기벌포에서 당군이 승리하였다. 나당전쟁, 매소성전투, 기벌포전투 676년입니다. 자, 우리가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제 나당 연합을 한 다음에 백제멸망, 백제부흥운동, 고구려멸망, 고구려부흥운동, 그리고 나서 나당전쟁이 일어나서 삼국통일 완성했었죠. 자, 그럼 순서를 하게 되면 나, 가, 다가 되겠죠. 나, 가, 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문무왕의 아들이래요. 문무왕의 아들은 신문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나무, 만파식적 내용이에요. 대나무 필이 만파식적 고사가 나오면 신문왕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국학을 설립하였다. 맞죠? 국학을 설립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해지, 아주 중요한 신문왕의 업적이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요거 지증왕.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것은 영양왕 때부터 축조를 했고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바로 신라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8번 보시면요. 백제 무왕이 건립한 사찰의 터에 목탑 양식이 반영된 석탑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사 중에 사리장엄과 금제 사리봉영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목탑 양식의 포인트는요. 탑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여기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목탑 양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9번 보시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완도에 청해진이 설치되었대요. 해상왕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기 통일신라가 되겠죠. 자, 통일신라 중에서도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절한 것은
분청사기가 나오면 고려 말이에요. 고려의 그 원간석기 시기 고려 말 노급을 지급받았다. 노급을 지급하고 뭐 이렇게 진골귀족 요거 통일신라 말기에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신문행 때 노급을 폐지했지만 결국 신라 말기에는 경도강 이후부터 노급이 다시 부활이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은 장시에서 시장에서 책을 읽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때는 서민 문화가 발달해서 한글 소설이 유행을 했는데 그것을 맛깔나게 읽어줬던 전기수라는 거. 이게 약간 지엽적인 내용인데 전기수가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상평통보 바로 숙종 때 전국으로 유통을 했거든요.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조금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10번 보시겠습니다. 고구려를 개송한 해동성국, 동쪽의 융성한국가 바로 발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발해 문화유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발해의 침이 이것도 고구려랑 비슷하다. 영꽃무늬 수막새, 이불병자상 다 맞는데 4번은 성덕대왕 신종은 경주에 있어요.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통일신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이제 기본급수에서 요즘에 연표 문제가 다소 까다롭게 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의 흐름으로 순서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견훤이 나주로 도망쳐왔다. 견훤이 누구에게 도망쳐 온 거야? 왕건에게 온 거잖아요.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견훤이 왕건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순서를 그때 공부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견훤이 오고 뭐 그리고 공고신일 이렇게 있었잖아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이제 견훤이 귀부하고 신라도 항복하고 마지막 1, 2천 전투로 마무리. 요 라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2번 보시면 이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 이 전쟁 보시면 강감찬의 귀주대첩, 나성을 쌓았다, 현종이다 이런 부분에서 거란의 침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적절한 걸 골라보자. 강감찬 귀주대첩 뭐 맞죠? 가장 적절하죠? 그렇지만 위화도 회군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에 바로 이성계가 압록강으로 갔다가 샥 돌아서 개경을 쳤던 거잖아요. 오히려 조선을 건국하게 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관련이 없고요.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막아낸 게 안시성 전투, 그래서 이것도 관련 없고 진포 전투도 왜구가 쳐들어온 내용이니까 관련이 없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국자감을 정비했다, 건원중보를 발행했다, 최승로 시무 28조 나오면 바로 누구? 성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실게요. 자네 들었는가? 송해 사신단이 온다네. 개경이 수도네요. 그리고 이때 중국이 송이에요. 그러면은 고려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른다면 공인이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였다. 공인은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공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요거 조선 후기가 되겠죠. 뭐 광해군 때라고 또 구체적으로 그 이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역시나 조선 후기. 병란도,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고추와 담배와 같은 이런 상품 작물, 장시, 시장에다가 갖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한 것도 역시나 조선 후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시면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신 저고여의 피살을 구실로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항전하려고 이제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럼 가는 뭐예요? 몽골 항쟁기라고 할 수 있어요. 몽골하고 싸우자. 뭐 대표적인 전투, 귀주성에서 뭐 박서의 전투, 아니면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뭐 김윤우 나오면은 몽골 항쟁기예요. 그런데 윤관이 별무반 편성, 이것은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여진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이었고,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바로 나왔네요. 자, 을지문덕 살수대첩, 살수에서 수가 쳐들어왔을 때. 자, 그 다음에 서희가 외교 담판을 했다. 요거는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6번 보실게요. 가상우표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여기 모둠에서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면 고려가 되겠죠. 고려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유산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산수무늬 벽돌이에요. 요거 백제의 문화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락바퀴 뿔잔. 요거는 가야의 독특한 이형 토기, 특이한 모양의 토기라고 합니다. 황남대총의 금관이요. 요거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청자, 바로 고려 청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7번 보시면 왼편은 기철든 친원파를 제거하였다. 정동에서 이문소를 만들었던 왕이다. 바로 공민왕이 되겠죠. 자, 옆에 보면 왕비 노국대장공주와 공민왕의 러브스토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나란히 같은 곳에 모셨고 요거 이제 북한에 있는 릉입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 왕의 재위 기간을 물어보고 있는데 동북구성을 축조한 것 요거는 예종 때입니다. 별무반을 이끌고 숙종이 예종 때 동북구성을 축조했고요. 독서삼풍과 같은 경우에는 원성왕.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요것이 정답이죠.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건 조선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8번 보시면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로 가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년토록 오래오래 복을 받아라 이런 의미로. 그리고 조선 경국전도 저술했어요. 이성계 옆에서 조선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 바로 청도전이죠. 저 청도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왕명을 받아 반역사건과 강상주에 대해서 어명이요 의금부를 끌고 가라 이런 식으로 왕의 직속 사법기관 의금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실게요. 자, 요 지금 어진의 주인공인데 단종을 몰아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바로 수양대군이죠. 경연, 폐지, 진관체제 실시, 수양대군의 업적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세조자 세조. 자, 옳은 것은 직전법을 시행한 빙고. 여기 정답이 되겠죠.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영조.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교정도감 설치는 최충원이 했죠. 최씨 무신 정권 때. 자,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바로 정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21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광해군이 유배가다니 세상이 더덥군. 광해군이 쫓겨났어. 그럼 인조반전 때문이잖아요. 그럼 가는 인조가 될 것이고, 북벌 삼전도의 막 치우고 싶자 효종입니다. 광인, 효연, 숙경, 영전, 순원, 철고, 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인조 때 있었던 사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조 때는 친명, 배금 정책, 명하고 친하고 금을 배척하는 정책으로 후금의 침입, 정묘란, 후금이 청을 세우고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럼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사군육지는 세종 때, 훈련도감이 창설된 건 임진왜란 때, 선조 때,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된 건 요건 병인양요 때네요. 병인양요 때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고종이긴 한데 흥선대원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2번 보겠습니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자의 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대요.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어요. 정종의 뒤를 이어서 우리 그 조선시대 왕 순서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 태정, 태세, 문단세, 태정태. 앞에는 태조, 뒤에 태종이죠. 자, 그래서 가는 태종 이방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요거 태종 맞아요. 개미자주조 맞아요. 칠종사는 누구? 세종이죠. 자, 호패법 마련한 거 태종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23번 가가 종묘 앞에 처음 설치되었대요. 이 기기는 영침의 그림자로 시각을 표시한다. 해시계죠. 그림자가 얼마나 길어지냐 짧아지냐 가지고 시계를 한 거 앙부일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경루는 물시계고요. 추구기는 가무량을 이렇게 측정했던 것이고 혼천이는 이런 천체 관측을 그런 천체 만물을 정리해 놓은 이렇게 해놓은 뭐랄까 지구본처럼 생긴 건데 천체 관측용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기묘유적이 나오고 있고 이 책은 기묘사화의 전말을 다룬 그런 기묘유적이다. 여기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 가는 누구? 조광조. 자, 그럼 조광조의 활동을 고르시면 되겠죠. 발해고는 유득공.
대동여지도 바로 김정호. 백운동서원을 세운 사람은 주세붕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소격서 폐지,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5번 볼게요.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장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의 격전지를 가자. 자, 그러면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로 고르면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임진왜란 신립장군의 탄근대 전투 맞죠? 행주산성, 권유울 장군 행주산성 맞죠? 근데 수원화성은 언제 만들었어요? 정조 때 만들었죠. 임진왜란은 참고로 선조 때입니다. 그 정조는 훨씬 선조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지 않겠죠. 울산 외성은 뭐야 울산의 성이 어디야 라고 하겠지만 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세워놓은 그 외성들이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잔재로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안티 유적지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조 때다. 옳지 않은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가을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영조 때 제정되었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다. 아, 균역법이네요. 그쵸? 자, 그럼 균역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자, 27번. 가을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조선의 회화입니다. 여기서는 풍속화가 신윤복의 작품이 나왔어요. 김홍도와 신윤복의 차이점이라면 김홍도는 이런 서민들의 삶을 해악미 있게 막 있는 그대로 좀 그렸다면 신윤복은 기생들의 그림이라던가 여성들, 양반들의 생활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거. 자, 그럼 여기서 씨름도는 김홍도예요. 그리고 노상 아련도도 김득신이라는 인물이 그린 것입니다. 고사간수도는 강희안이 그린 것이고요. 남녀 간의 사랑, 월화종인. 그래서 요거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체 느낌이 딱 요 그림체라는 걸 딱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 밑줄그은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62년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졌던 바로 임술 농민 봉기. 자, 몰락 양반 유계춘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럼 요거는 철종 때 일어났던 임술 농민 봉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옳은 것은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진압되었다. 요거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설명이고요. 삼정이정청 설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철종의 키워드. 철종이 임술 농민봉기가 막 일어나니까 박 교수를 파견해서 얘네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고 하옵니다.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서문민에 대한 차별. 요거 홍경래의 난이잖아요. 이거는 순조 때 일어나게 됩니다. 홍경래의 난. 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결과 요거는 이모군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남양주 가유적지에 있는 이 가옥의 이름은 여유당입니다. 여유당 전서. 바로 정약용과 관련되어 있죠. 목민신서라는 힌트도 줬어요. 그래서 가는 실학자로 유명한 정약용입니다. 자, 그럼 정약용의 활동으로 옳은 걸 고르면요. 거중기 설계 맞죠? 정약용은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더욱더 수월하게 빠르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목류도원도는 안견의 목류도원도, 동의보감은 바로 허준, 열하일기를 지은 것은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0번 보실게요. 이런 다음 대화에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미군이 포를 막 쏘며 손돌목을 지나갔다고. 손돌목이 강화도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원 장군 광성보 전투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미양요 이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병제병호 신척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병인박해, 그리고 제너럴 샤머노 사건 병인양요, 그리고 오페레토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이에요. 그리고 신미양요 이후면 척합이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밑줄 그은 사절단으로 옳은 것은 미국 신문에 실린 사파입니다. 미국 공사의 부임에 담례로 파견된 민영익들, 미국으로 파견된 건 담례로 파견했다는 게 갚을 보자에 그리고 조빙하다, 방문할 빙자, 그래서 보빙이라고 합니다. 보빙사. 자, 그래서 보빙사와 관련된 내용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미국에 갔고요. 미국의 아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절을 3번 했대요. 이런 거 신문에다가 와 막 싣고 이제 우리가 방문했던 거 미국에 알려진 신문 내용입니다. 자, 32번 보시면요.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스시마 섬에서 순국하였다.
태인에서 의병을 거병했으며 자 그리고 어떻게 같은 동포끼리 싸우겠느냐 하면서 쓰시마 섬에서 순절한 것은 바로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을사의병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신돌석도 을사의병이긴 한데 신돌석은 최초의 평민의병장, 뭐 태백산 호랑이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안중근 의사는 너무 잘 아시겠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자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밑줄근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비상수단을 쓰겠다. 여기 보면 홍영식, 박영우, 서광복, 김옥균, 서재필 이 인물을 보면 느낌이 와야 돼요. 바로 급진계화파들이 일으킨 것이구나. 급진계화파들이 일으켰던 거 여기 보면 뭐 일본 공사관 뭐 내용이 나오고 박영효의 회고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죠. 34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 연표에서 골라보자. 역시나 까다로운 문제 연표로 나왔죠. 근데 요거는 좀 지엽적이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거문도 사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문도가 영국 공관에 영국 함선이 거문도에 주둔하고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문도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갑신정변 이후 1885년부터 일어나서 이 영국 그 군함이 1887년까지 이 거문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바로 갑신정변 이후 여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표가 되게 촘촘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이모군란 이후 갑신정변 이후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고 뭐 한반도 중립국화론 이런 것들이 나타났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시면 누가 봐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신민회를 결성하였다. 안창호 선생은 신민회 활동을 하면서 교육에 힘썼는데요. 안창호 선생은 대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학교에서 고를 건 대성학교인데요. 요것도 역시나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다. 뭐 안창호의 흥사단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신민회 결성 뭐 이런 데서 물어본 게 아니라 학교를 물어본 부분에서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였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학교는 원산학사는 최초의 사립학교, 그리고 유경공화는 최초의 관립학교, 국가에서 만든 거, 그리고 이화학당은 뭐 개신교에서 만든 뭐 스크랜튼 부인이 만든 학당, 여학당입니다. 자, 36번으로 넘어가면요. 가나 사회 시기에 체결된 조약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한일 의정서가 나오고 있죠. 러일 전쟁이 발생했던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를 발표하고요. 자, 그리고 한일 병합조약, 이제 우리가 국권을 강탈당한 거예요. 요거는 1910년 8월에 우리가 국권을 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904년과 1910년 사이에 있었던 거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텐진-조약은 바로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예요. 그래서 이건 갑신정변 이후 그 다음에 1885년에 맺어졌고 정미칠조약이 1907년으로 요게 사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연도를 굳이 안 외워도 배운 거잖아요. 한일의정서, 뭐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그리고 바로 정미칠조약이라고 하는 한일신협약, 그 다음에 국권강탈. 여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좀 까다롭게 나온 문제고 제물포조약 같은 경우에는 1882년 그 이모군란 이후에 맺은 것이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일본하고 청하고 맺은 것입니다. 요건 1895년에 맺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이후를 물어보고 있다. 여기 보면은 정봉준이 전라감사 김학진하고 대화를 나눈다. 전주화약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일본군이 궁궐을 점령하여서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어. 궁궐을 점령한 것이 1894년 6월에 일본이 궁궐을 막 정벌 하고 총칼로 막 이렇게 위협한 다음에 청일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사건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반외세적으로 다시 한번 동학농민군들이 재봉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 이후면 이제 논산에서 집결한 뒤 우금치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재우가 처형된 건 훨씬 그 전이죠. 우금치 전투가 정답이 되겠고요. 삼례 집회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1892년에 1892년에 고분농민봉기는 요 사건 그 전에 전주를 점령하기 그 전에 1월 달입니다. 그치만 이것도 역시나 아주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번. 다음 장면에 나타난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일본의 진 빚을 갚자. 바로 국채보상운동 내용이네요. 그래서 바로 정답 1번으로 푸실 수 있겠습니다. 39번 보시면요. 동대문에서 열린 전차 개통식에 참석한 대한제국의 고위 관리들, 대한제국에 도입된 많은 근대 문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는요. 1897년 고종의 황궁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국권을 강탈당한 1910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원각사가 세워졌다. 요것도 좀 까다로워서 역시나 3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자, 원각사 같은 경우에는 190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덕수궁의 중명전. 아, 이런 뜬금없이 덕수궁 중명전이 나오다니. 덕수궁 중명전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바로 1905년. 그래서 요것도 역시 이 시기가 맞아요. 방문국. 하지만 방문국에서 한성수모가 만들어졌던 건 개화를 막 추진했던 시기. 훨씬 그 전, 개항기 그때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경부선 철도가 부설된 것도 1899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요거가 되는데 기본급수에서는 다소 연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서 아주 어려웠던 문제, 킬링 문제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실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 보시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누구예요? 우리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되겠죠. 순종의 장래일 때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고종의 장래일 때는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1번 보실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열받는 내용인데 태형 90대랍니다. 히토츠, 후다츠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때린 거야. 일본이 우리 이제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인의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벌을 주는 거야. 얼마나 굴욕이야. 요게 일어났던 게 바로 1912년인데 바로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20년도까지. 자,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 역시나 요것도 아니 경성제국대학이 언제 만들어졌지? 라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경성제국대학은 20년대입니다. 1924년에 만들어졌고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헌병경찰. 오답은 좀 어려웠지만 정답이 쉬웠어. 헌병경찰제가 바로 무단통치 시기죠. 그리고 막 엉덩이를 때리고 막 이런 시기. 바로 요게 무단통치 시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선 책략이 유포된 건 1880년으로 이것 때문에 개화가 막 이루어지는 시기죠. 4번은 국민징용령. 국민징용령은 1939년으로 이제 우리 30년대부터 40년대. 그러니까 일제 통치 단계가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인데 이건 민족말살통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2번 보시면요.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수립됐던 거 뭐예요? 바로 임시정부죠. 임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뭐 독립운동하면서 일기를 쓰셨네요. 자, 독립공채 발행하였다. 맞습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신흥강습소, 뭐 이거는 서간도에서 뭐 신흥강습소를 만든 단체를 말하자. 그러면 경학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잡지 어린이를 발간한 건 천도교 계열에서 천도교 소년회라고 해서 소파 방정회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3번.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옳은 것은 나는 김원봉입니다. 바로 중국 관내. 요거 되게 한는 거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그리고 김원봉의 부인이었던 바로 박차정. 나는 근후에 중앙집행의원으로 활동하고 역시나 조선의용대 복무단장으로 무장투쟁도 참여했습니다. 조선의용대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보시면요. 가의 역사와 관련된 단어를 이 섬의 모양으로 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네. 그죠? 동그랗게. 제주도인가 보네. 그쵸? 제주 4.3 사건, 뭐, 그리고 제주 탐라구, 뭐, 제주도 해녀, 뭐, 탐라총관부. 너무 힌트가 많아요. 제주도죠. 자, 그럼 제주도에 관련된 탐구활동 적절한 것은 운유 사건. 요거 강화도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것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죠? 삼별초의 최후 항쟁지 요거 맞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 항파두리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가 삼별초의 최후 항쟁지. 그리고 고려 왕릉이 조성된 건 개성 지역에 있고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우리가 관할한다.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5번 보시면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탐구보고서 사회적 차별에 맞선 사람들. 여기 보시면 고려에는 만적은 이제 노비예요. 노비. 천민해방 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는 천민, 나는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 바로 서얼이죠. 그래서 나는 서얼에 관련된 차별폐지. 자, 다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조선 형평사, 요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형평이라는 게 저울 형자에 평등할 평자. 그래서 이거 백정들의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가, 고려시대 공음전을 지급받았다. 공음전은 문벌 귀족들이 지급받았지 천민들이 지급받진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일부가 교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맞습니다. 서얼을 교장각 검서관에 기용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득공,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서울 출신이었어요. 그럼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다는 골품에 따라 관득순진에 제한 요 육두품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가나다는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 요거는 바로 천민, 노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해당되지 않고 모두.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요것도 역시나 까다로운 문제. 이러한 문제는 이번 심화에서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통시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과 일제강점기를 한 번에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역시나 까다로웠던 3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46번. 이 자료는 유엔 결의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 그것으로 인해서 출범한 재헌국회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재헌국회 재헌헌법 맞죠? 그리고 재헌 이 헌법에서 반민특위법을 가결한 거 맞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웠어. 역시나 3점짜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 끝나고 너희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된 그러한 조약이거든요. 요것은 1953년으로 6.25 전쟁 이후예요. 그런데 6.25 전쟁 때 1952년에 바로 1차 개헌. 1차 개헌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이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1차 개헌 이후니까 재헌 헌법은 아닌 거지. 그래서 요것이 정답이고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선출된 거 요것도 재헌국회에서 선출된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요거는 1차 개헌 이후라서 1952년 부산에서 발췌 개헌 이후기 때문입니다. 요것도 어려운 포인트였어요. 자, 47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때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업 시간에 가 당시 시민군의 항쟁 중심지였던 전남도청 나왔네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전남도청, 전라남도, 바로 광주의 대표적인 도청,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8번 보시면요.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남측 자유해주과 북측 판문각을 연결하는 직통전화가 개설이 되었는데 남북 적십자회담이 나오고 있어요. 남북 적십자회담은 1971년에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은 바로 모두 다 남북 공동성명. 자, 그래서 요것은 뭐 어쨌든 박정희 때예요. 박정희 정부 때. 자, 그럼 이 시기에 통일 노력을 옳은 거 고르면 지금 선생님 쓴 것처럼 7.4 남북 공동서명 발표 요게 되겠고요.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죠.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정주영 회장 중심으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1991년이고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이것도 역시 6.15 남북 공동선언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이걸로 인해서 노벨평화상 탔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 연설에 있었던 정부 시기. 이 외모가 누가 봐도 김영삼 정부 때죠. 자, 여기 보면요. 김영삼 정부 때 대표적인 키워드는 금융실명제예요. 여기 보시면 그 통장을 꼭 본인의 실명으로 만들어야 되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이때부터 행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불법 자금, 지하경제 사라질 거다. 검은 돈, 뇌물이 없어질 거다. 자, 그럼 김영삼 정부 시기예요.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조선총독부 철거, OECD 가입, 그치만 IMF가 터지기도 했었죠. 자, 그럼 경부고속도로 준공은 1970년으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삼정호황 언제예요? 전두환 정부 때죠.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그래서 이때는 뭘 해도 잘 됐던 시기.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된 건 1962년으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자, 경제개발기구 OECD 가입 요거. 여러분 OECD 가입과 금융실명제 세트로 꼭 김영삼 정부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보실게요. 마지막 문제가 또 3점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뭐죠? 막 어려워요 이랬었거든요.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세종이 설치한 학문 연구기관은 가의 학자였다. 요 신숙주 집현전이죠. 자, 그리고 주시경 요거는 1907년 국문연구를 위해서 만든 거 국문연구소예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했던 거 조선어 학회 사건. 그래서 조선어 학회예요. 그래서 요 빈칸을 채우는 것도 다소 나가 좀 까다로웠고 조선어 학회 나셨을 것 같아요. 옳은 것은 가가 삼강행실도 언해본, 왠지 언해본이니까 한글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강행실도를 세종 때 만들었지만 삼강행실도의 언해본은 성종 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종 때는 명칭이 집현전이 아니라 홍문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현전이 이 세조 때 사육신 있잖아요. 성삼문과 같은 단종 복위운동을 했던 그 학자들이 집현전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조가 집현전을 없앴어. 그리고 나서 성종 때 다시 집현전을 이어서 홍문관을 설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편찬한 성종 때니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가능한 건 독립협회예요. 자, 그리고 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요게 이제 또 킬링 문제였죠. 아까 선생님이 어려웠다고 한 거 다음으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화는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서울말을 표준말로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고요. 가나다 창덕궁 후원에 설치되었다. 요건 규정극에 관련된 설명인데 가나다 모두 해당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다소 좀 까다로웠다.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이제는 기본급수도 너무 술렁술렁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깨달았을 거예요. 좀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적어도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또 이번에 만약에 혹시 기본급수 못 하셨으면 조금 더 열공해서 10월 달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Edu